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인 1980년 여름, 한국 가요계는 큰 변화의 물결 속에 있었습니다. 1970년대 내내 대학가를 중심으로 통기타와 포크 음악이 청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트로트가 다시 부활하고 새로운 발라드가 등장하며 음악 지형이 완전히 재편되던 시기였습니다. 조용필이라는 거대한 슈퍼스타가 등장해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가요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포크는 점차 대중음악의 주류에서 밀려나 언더그라운드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런 격변기에 한 가수가 자신의 음악적 변신을 담은 앨범을 조용히 발표합니다. 바로 한민의 두 번째 골든 앨범이었습니다. 본명이 박윤기인 한민은 1942년에 태어나 1963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요계에 뛰어든 인물입니다. 20살 청년의 가슴에는 노래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길은 전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967년에 솔로 데뷔 음반을 냈지만 세상의 주목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음반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지 못한 채 사라졌고, 한민은 생계를 위해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서울 종로 YMCA 옆 세기음악학원에서 기타 강사로 일하며 무명 통기타 가수로 활동했습니다. 낮에는 학생들에게 기타를 가르치고 밤에는 작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8년이라는 긴 무명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1970년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만남이 찾아옵니다. 세기음악학원에 오르간 강사로부터 은이라는 재능 넘치는 여성 가수를 소개받은 것입니다. 제주도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노래와 춤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은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미팔군 무대에서 라틴송과 컨트리송을 부르며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당차고 미모까지 겸비한 은이와 함께 한민은 라나의 로스포라는 듀오를 결성합니다. 라나의 로스포, 이 독특한 이름은 불어로 두꺼비와 개구리라는 뜻이었습니다. 한민이 두꺼비, 여성 파트너가 개구리를 상징했습니다. 외국어 이름은 당시로서는 매우 세련되고 신선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1970년 6월 서울 YWCA 문화공간 청개구리가 문을 열었고, 라나의 로스포는 이곳을 드나들며 통기타 음악인들과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훗날 데이트곡이 될 사랑해의 작곡자 변혁이었습니다. 1970년 11월 라나의 로스포는 서울 YWCA 청개구리에서 미니 리사이트를 가진 뒤 1971년 1월 첫 음반을 발매합니다. 이 음반에는 신중현의 곡 상처 입은 사랑과 변혁의 곡 사랑해가 창작곡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10곡은 한민이 팝송을 번안하여 편곡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해가 폭발적인 히트를 기록한 것입니다. 출시 3개월 만에 3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고, 지구레코드사는 50만 원이라는 당시로서는 거액으로 라나의 로스포를 전속시켰습니다. 그해 MBC 10대 가수상과 여자 신인 가수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인기 그룹으로 올라섰습니다. 무려 8년의 무명 생활 끝에 30살의 한민은 마침내 자신의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사랑해는 정말 특별한 곡이었습니다. 원래는 1966년경 중앙대생 오경운이 작사하고 서강대를 다니던 변혁이 작곡하여 대학가에서 먼저 불려지던 노래였습니다. 같은 대학 동급생 남녀가 열렬히 사랑하여 졸업 이후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나 여학생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사연을 담은 노래였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라나의 로스포의 음반을 통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나중에는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까지 실리며 한국 대표 포크송의 반열에 오릅니다. 하지만 성공은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해가 히트하기도 전에 은이가 라나의 로스포를 떠나 솔로 가수로 독립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은이는 1971년 8월 자신의 독집 꽃반지 끼고로 더 큰 성공을 거두며 정상급 가수로 올라섭니다. 은이는 더 이상 라나의 로스포의 그늘에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민은 급하게 새로운 여성 파트너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후 한민의 삶은 끊임없는 파트너 교체의 연속이었습니다. 2기 장여정은 2달 정도 연습만 하다가 탈퇴해버렸고, 3기로 1971년 5월 예그린 합창단 출신 최한순을 맞이하여 9월에 2집을 발매했지만 10월에 최한순마저 팀을 떠났습니다.
최한수는 1972년 6월 산까치아가 히트하면서 역시 솔로 가수로서 입지를 구축합니다. 그렇게 여성 멤버들은 계속 바뀌었고 결국 무려 13명의 여성 파트너가 교체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한민의 어머니는 너무 답답해 점까지 보러 갔다고 합니다. 점쟁이가 말하기를 여성 멤버가 한민보다 키가 큰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162cm였던 한민은 1976년 7월 자신보다 키가 작은 157cm의 유경숙을 9번째 파트너로 맞이하며 심기일전을 다짐했지만 점괘는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성 멤버들이 떠나는 이유는 키 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라나의 로스포가 성공의 발판이 되어 더 큰 무대로 나아가고 싶었던 것이 이유였습니다. 1970년대가 저물어가면서 한국 가요계의 판도가 크게 바뀝니다. 포크 음악은 1975년 대마초 사건 등으로 큰 타격을 받았고 대표 주자들이 활동을 중지당하면서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포크 가수를 보기 어려워졌고 포크는 라디오와 음반, 콘서트 등 언더그라운드 방식의 활동으로 전환했습니다. 반면 트로트가 다시 부활의 기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1976년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필두로 트로트는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고 최헌, 윤수일 같은 록 그룹 출신 솔로 가수가 록 사운드와 트로트 선율을 결합한 노래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민도 이런 시대적 흐름을 예민하게 읽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뿌리였던 포크에서 트로트로 음악적 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하기로 결심합니다. 1980년 7월 10일 한민의 골든 2집이 발표됩니다. 이 앨범에 실린 곡 중 하나가 바로 어차피 떠난 사람입니다. 작사는 김동찬, 작곡은 김수환이 맡았고 레이블은 한국음반이었습니다. 울기는 내가 왜 울어, 잊어야지 잊어야지, 어차피 떠난 사람. 이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후렴구가 반복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뒤의 쓸쓸함과 아픔,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잊으려 애쓰는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떠난 이를 향한 미련과 울음 대신 잊겠다는 다짐 사이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솔직한 감정이 담담하면서도 애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멜로디는 포크와 트로트 스타일이 혼합된 느낌으로 두 장르의 경계선에 선 듯한 독특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포크에서 트로트로의 전환은 한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한국 가요계 전체가 이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면 김수혜, 심수봉, 주현미 같은 트로트 여성 가수들이 대거 등장하고 현철, 서른도, 태진아, 송대관 같은 남성 가수들이 전성기를 맞이하며 이른바 트로트 사국시대를 형성합니다. 트로트의 전성기가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한민의 어차피 떠난 사람은 이런 시대적 전환기의 산물이었습니다. 포크의 서정성과 트로트의 대중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한 노래였던 것입니다. 포크 가수로 시작해 수많은 파트너의 이별을 경험했던 한민이기에 이별의 정서를 더욱 진솔하게 담아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노래는 떠나간 파트너들에 대한 그의 심정을 담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후 한민은 계속해서 새로운 여성 파트너들과 라나의 로스포를 이어갑니다. 1994년에는 12기로 김희진과 함께 활동했고 마지막 13기 파트너는 놀랍게도 자신의 친딸 박윤정이었습니다. 단국대학교 기악과에서 검은고를 전공한 딸이 아버지와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노래하는 모습은 그의 음악 인생이 얼마나 긴 여정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2006년 8월 6일 한민은 뇌졸중으로 투병하다 뇌출혈로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64세였습니다. 1963년부터 시작된 그의 가수 생활은 43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8년의 무명 생활, 1970년대 라나의 로스포로서의 성공, 1980년대 트로트로의 전환, 그리고 13명의 여성 파트너와 함께한 여정은 한국 가요사의 한 단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드라마였습니다. 어차피 떠난 사람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정재은을 비롯한 여러 가수들이 리메이크했고 노래방에서도 꾸준히 사랑받는 곡입니다. 이별의 아픔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울고 잊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도 계속 그리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진솔한 모습이 아닐까요?
한민의 삶 자체가 하나의 이별의 연속이었고, 그런 그가 부른 이 노래에는 단순한 연애 감정을 넘어선 삶의 무게가 실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